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뽀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딥식 AI에서 나온 딥식 R1, Incentivizing Reasoning Capability in LLMs via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이 연구는 되게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에서 출발해요. 사람이 일일이 체인 오브 소트, 체인 오브 소트를 써서 손잡이 해주지 않아도 LLM에서 강한 추론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기존 기법들, 예를 들어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이나 사람의 추론 과정을 모아서 하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은 잘 먹히긴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고 모델이 결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흉내를 내도록 강제하는 면이 있어요. 딥식 R1 프로젝트는 완전 다른 길을 택합니다. 최소한의 인간 개인만 두고 강화학습을 써서 큰 모델이 스스로 추론 전략을 발견하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이 실제로 인간 스타일 예시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는 겁니다. 딥식 R1의 핵심에는 아주 깔끔한 레시피가 하나 있어요. 먼저 강력한 베이스 모델을 하나 준비합니다. 거기에 수학, 코딩, STEM 같은 분야의 어렵고 검증 가능한 문제를 잔뜩 던져줘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는지에는 보상 안 주고 오직 최종 답이 맞았을 때만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이 모델을 더 길고 더 신중한 체인 오브 소트를 탐색하도록 밀어주게 돼요. 이렇게 큰 모델에서 이런 행동 패턴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걸 더 작은, 더 저렴한 모델로 디스틸해서 추론 능력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딥식 R1은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딥식 V3 베이스라는 베이스 위에 올라갑니다. 이건 토탈 671기 파라미터, 토큰당 액티브 파라미터는 약 37B인 아주 큰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스 모델이에요. 이 베이스 모델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이미 수학과 코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듯한 프리 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화학습이 필터이자 옵티마이저 역할을 해요. 베이스 모델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후보 해답들 중에서 RL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맞는 답 쪽으로 정책을 밀어주는 거죠. 첫 번째 주요 모델인 딥식 R1 지로는 일부러 극단적인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RL 전에 인간 데모로 하는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이 아예 없어요. 이 모델이 받는 신호는 전부 룰 기반 위워드뿐입니다. 최종 답이 정답과 일치했는지, 그리고 생각 싱킹과 답 앤서 태그를 분리해서 요구된 출력 포맷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죠. 이렇게 대규모 RL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GRPO, 즉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을 씁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밸류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하지 않고 샘플링된 출력 그룹 안에서 애드밴티지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더 익숙한 PPO와 비교하면 GRPO는 대형 언어 모델에 더 맞춰진 방식입니다. 각 질문마다 이전 정책에서 여러 개의 후보 답변을 한 그룹으로 샘플링해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리워드를 정규화해서 각 답변에 얻은 터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라면 메모리와 연산을 2배로 먹는 별도의 밸류 모델이 필요 없어져요. GRPO는 또 하나 토큰마다 벤스하게 KL 리워드를 주는 대신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시퀀스 단위 KL 페널티를 사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괜히 더 길고 더 신중한 답변을 길어서 나쁘다 라고 벌점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거든요. 리워드 설계는 일부러 보수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수학 문제의 경우 모델은 엄격한 포맷으로 최종 답을 출력해야 하고 이건 심볼릭 체크나 간단한 규칙으로 자동 검증이 가능해요. 코딩 문제는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서 채점합니다. 논리나 스템 객관식 문제는 선택한 옵션을 정답 키와 비교하죠. 여기에 더해서 숨겨진 추론 부분과 최종 답을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작은 포맷 리워드가 하나 더 붙습니다. 핵심은 추론 품질을 위해 뉴럴 리워드 모델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델들은 대규모 RL에서 악용되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딥식 R10가 학습되는 동안 두 개의 곡선이 같이 움직여요. 정확도와 생각길입니다. 에이메이 2024 수학 벤치마크에서 PASEC1 정확도가 약 16%에서 거의 78%까지 올라가고 Self Consistency 디코딩을 쓰면 거의 87%까지 올라가요. 평균적인 인간 참가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동시에 리즈닝 섹션에서 사용하는 토큰 수의 평균도 꾸준히 늘어나요. 누구도 모델에게 증명을 길게 써라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모델이 스스로 생각의 토큰을 더 쓰면 리워드가 올라간다는 걸 발견한 거죠. 생성된 체인 오브 소트를 안쪽까지 들여다보면 행동 패턴이 확 바뀌는 게 보입니다. 학습이 진행될수록 wait, mistake, check 같은 단어가 훨씬 자주 등장해요. 한 답변 안에서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고 추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식의 행동이 생기는 거죠. 논문에는 wait, that's an aha moment 라고 말한 다음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해답을 다시 유도하는 인상적인 예시도 나옵니다. 이런 건 전혀 하드코딩된 게 아니에요. 오직 최종 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력만으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행동입니다. DeepSeek R10는 자기가 훈련받은 영역, 즉 검증 가능한 추론에 정말 강합니다. 수학 경시, 코딩 콘테스트, 대학원 수준의 스템 문제에서 평균적인 인간 참가자를 자주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요. 하지만 이 모델은 아직 다듬어진 어시스턴트는 아닙니다. 답변이 읽기 불편할 때도 있고 체인 오브 소트 안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일반적인 글쓰기나 오픈엔디드 질의응답에 맞춰 튜닝된 모델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 딥식 R1이 필요해집니다. 딥식 R1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단계는 방금 본 R10 검증 가능한 태스크에 대해 RL만으로 학습된 모델이에요. 그 다음 팀이 하는 일은 사람이 일부 체인 오브 소트를 더 대화체 1인칭 투론 스타일로 다시 써주는 작은 콜드 스타트 데이터셋을 모으는 겁니다. 이 데이터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한번 돌려요. 그 다음에는 다시 RL을 돌리는데 이번에는 중국어와 영어가 섞이는 걸 줄이기 위해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추가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학, 코드, 스템, 논리, 일반 태스크를 아우르는 약 80만 개 예제로 대규모 SFT를 한 번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기반 리즈닝 리워드와 헬플러스, 세이프티 같은 모델 기반 리워드를 섞은 두 번째 RL 스테이지를 돌려서 최종 R1을 완성합니다. 검증 가능한 태스크를 넘어서 더 일반적인 문제들까지 다루기 시작하면 저자들도 뉴럴 리워드 모드를 도입하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동에만 쓰여요. 먼저 헬프풀네스 리워드 모듈은 두 개의 응답sam을 보고 또 다른 LLM이 어느 쪽이 인간 선호에 더 잘 맞는지를 판단한 결과로 학습됩니다. 세이프티 리워드 모듈은 응답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분류하도록 학습되고요. 마지막 RL 단계에서는 이런 모델 기반 리워드를 규칙 기반 리즈닝 리워드와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에 더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강한 추론 능력과 더 잘 정렬된 어시스턴트 성향을 동시에 배우도록 만드는 거죠. 표 3에서는 중간 체크포인트별 성능 변화를 추적합니다. 첫 번째 콜드 스타트 SFT 이후의 대부원은 지시를 따르는 능력이 확 좋아지지만 데이터셋이 작다 보니 일부 추론 벤치마크 점수는 살짝 떨어져요. 여기에 리즈닝 중심 RL을 추가한 대부2는 수학, 코딩, 스템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회복하고 더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 리즈닝과 일반 데이터 모두에 대해 대규모 SFT를 한 대부3는 글쓰기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태스크에서 성능이 크게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대부3의 RL을 한 번 더 돌리면 수학과 코드에서는 소폭 상승이지만 알파카 이벨이나 에레너 하드 같은 인간 선호 벤치마크에서는 점수가 크게 점프합니다. 다른 최상위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딥식 R1은 특히 추론 비중이 높은 태스크에서 강합니다. 에이미 2024와 맵4 500에서는 많은 클로즈드 모델들의 성능을 따라잡거나 넘어서는 수준이고 수학에서는 오픈AI의 51217에 꽤 근접해요. 코드포스 스타일 프로그래밍 콘테스트에서는 전체 인간 참가자 중 96% 이상보다 높은 랭킹을 기록합니다. MMLU 프로 같은 광범위 지식 벤치마크에서도 점수가 좋고 알파카 이벨 2.0이나 아레나 하드 같은 인간 선호 평가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딥식 R1의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는 추론할 때 연산량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쉬운 질문에는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답을 내요. 그런데 어려운 대회급 수학 문제에서는 답을 내기 전에 thinking 토큰을 10,000개 이상 뽑아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자들은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thinking 토큰의 평균 개수가 매끄럽게 증가하는 걸 보여줘요. 이게 바로 adaptive test time compute입니다. 모델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많은 계산을 쓰는 법을 스스로 배운 거죠. 이 강력한 추론 능력을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만들기 위해 팀은 딥식 R1을 더 작은 오픈소스 모델들로 디스틸합니다. 먼저 R1에서 약 80만 개의 슈퍼바이즈드 예제를 생성하고 이걸로 괸과 라마 계열 모델들을 파인 튜닝해요. 크기는 1.5B부터 70B 파라미터까지 다양합니다. 이 학생 모델들은 RL 없이 오직 슈퍼바이즈드 러닝만으로 학습돼요. 그런데도 에이미, Math500 같은 수학 벤치마크에서 1.5B 디스틸 모델조차 GPT-4o나 클로드 3.5 소넷처럼 추론 특화가 아닌 대형 모델들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더 큰 디스틸 학생들은 선생님 모델인 R1에 더 가까운 성능까지 올라가고요. 저자들은 또 작은 모델을 직접 대규모 RL로 훈련하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32B 퀸 베이스 같은 경우죠. RL만으로도 성능이 오르긴 했지만
딥식 R1의 출력을 가지고 디스틸링한 학생 모델 수준까지는 못 갔어요. 이게 시사하는 실용적인 레시피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력한 티처 모델 하나에 R의 연산을 몰빵하고 그 추론 패턴을 디스틸을 통해 작은 모델들로 퍼뜨려라. 많은 사용 사례에서 이게 각 작은 아키텍처마다 풀 R를 돌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거죠. 강화학습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큽니다. 리워드가 정답 숫자가 맞았는지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했는지처럼 깔끔한 규칙일 때는 R1제로가 꽤 건전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리워드가 다른 모델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 헬플풀네스 스코어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진짜로 좋아지기보다는 그 모델을 속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실제로 리워드 해킹 사례를 하나 보여줘요. 리워드 점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코드포스 실제 성능은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걸 완화하기 위해 모델 기반 리워드를 사용하는 아래 스텝수를 제한하고 배포된 시스템 바깥에 별도의 리스크 컨트롤 레이어를 두어 감시합니다. 리워드 해킹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안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딥식 R1은 심플 세이프티 테스트, BBQ, 안트로픽 레드팀 데이터, XS 테스트, 두낫 앤서, 함 벤치 같은 공개 안전 벤치마크들에서 평가돼요. 리스크 컨트롤 시스템을 킨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성이 GPT-4o나 클로드 3.7, 써넥과 비슷한 수준의 북매에 들어옵니다. 팀은 또 28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자체 안전성 텍소노미를 만들고 50개 언어에 걸친 다국어 행동도 테스트해요. 그래도 다른 프론티어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R1은 여전히 정교한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에는 취약하고 특히 외부 세이프가드 없이 배포될 때 그 위험이 커집니다. 딥식 R1은 성능이 매우 좋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복잡한 구조화된 출력물을 만드는 데는 아직 약하고 추론 과정에서 검색 엔진이나 계산기 같은 외부 툴을 직접 통합하지도 않아요. 또 토큰 효율이 떨어질 때가 있어서 아주 쉬운 질문에도 과하게 생각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 덕분에 중국어와 영어 사이의 혼용은 줄었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여전히 섞여 나올 수 있어요. 프롬프트 스타일에도 민감해서 퓨샷 예시를 넣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태스크는 평가가 느려서 아직 대규모 아래를 제대로 적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딥식 R1은 대형 언어 모델 안에 이미 잠재된 추론 능력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려운 문제, 신뢰할 수 있는 검증기, 그리고 충분한 RL 연산만 있으면 인간의 체인 오브 소트를 일일이 떠먹여주지 않아도 모델이 스스로 길고 반성적인 체인 오브 소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순수 RL,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그리고 신중한 리워드 설계를 여러 단계로 엮은 파이프라인은 이런 날것의 능력을 범용 어시스턴트로 다듬는데 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행동 패턴을 더 작은 모델들로 기스틸하면 같은 아이디어를 오픈소스 커뮤니티 전체로 널리 퍼뜨릴 수 있어요. 다음 프론티어는 검증이 더 어려운 캐스크로 이 접근법을 확장하고 툴을 추론 루프 안에 직접 통합하고 테스트 타임 연산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쪽이 될 겁니다.